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노트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노트북 시장의 핫 키워드, 얼마나 가벼운가, 그리고 배터리는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고급화에 한몫을 하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 마지막으로 AI 성능일 겁니다. 자, 그런데 노트북을 매일 들고 다녀야 하는 분들이라면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게 휴대성일 겁니다. 자, 그동안 휴대성과 성능은 노트북에서 함께 챙기기 힘든 요소였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었죠. 하지만 요즘은 휴대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프리미엄 노트북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흐름에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제품입니다. 레노버 요가 슬림 7i 울트라 아우라 에디션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제품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레노버의 요가 슬림 라인업에 속한 프리미엄 초경량 노트북입니다. 자, 첫인상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상판은 특별히 화려한 포인트를 넣기보다는 요가 라인업 특유의 깔끔한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바디 재질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바디로 되어 있으면서 표면은 레노버의 독점 요가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이 코팅의 터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문 방지와 발수 재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품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상판을 열기 위해 손이 닿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성 부분도 고려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키보드는 당연히 펜타 그래프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 트래블이 1.5mm의 키캡이 또 곡면 설계로 되어 있어서 타건을 해보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 타건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터치패드는 광폭 글라스 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패드 촉감 및 사용감은 딱히 들뜸이라든지 찌그덕거리는 느낌 없이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자, 노트북 리뷰 때마다 최근 트렌드는 16인치급 모델이 메인 포지션으로 올라왔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휴대성이라든지 무게에서 약간 제약이 생겼죠. 그래서 14인치급이 가지고 있는 휴대성의 장점이 좀 더 강조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 모델 14인치급 모델입니다. 자, 스펙상 제품 무게는 975g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측한 무게는 967g이 나왔어요. 무게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거의 한 8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1kg이 안 되는 상당히 가벼운 모델입니다. 동봉된 65W급 어댑터와 함께 휴대할 경우 1147g으로 휴대성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kg짜리, 덤벨보다 가볍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제품 스펙도 살펴보겠습니다. 요가 슬림 7i 울트라 아우라 에디션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7467MHz 클럭의 LPDDR5X 32GB가, 그리고 GPU는 인텔 그래픽스 내장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자,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PCIe 4.0 NVMe M.2 SSD가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5.4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터치 입력을 지원하는 2880, 1800, 2.8K WQXGA 플러스 해상도의 퓨어사이트 프로 P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HDR 기준 최대 11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합니다. 돌비 비전 베사 디스플레이 HDR 트루 블랙 1000, 그리고 TUV 로우 블루라이트 인증, 그리고 이지세이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요, 색감이라든지 특히 영상 시청 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출력 포트의 경우 좌측으로 전원 포트를 겸한 두 개의 썬더볼트 4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카메라 셔터 조작 버튼과 전원 버튼, 그리고 한 개의 썬더볼트 4 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델은 썬더볼트 4 포트를 총 3개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USB-A 타입 포트와 HDMI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허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썬더볼트 4 포트에 연결하면 허브를 통해서 두 개의 USB-A 타입 포트와 한 개의 HDMI 포트 입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허브까지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 그리고 USB-A 타입 포트가 2개, 여기에 HDMI 포트가 1개,
뭐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입출력 포트는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디스플레이는 전용 프로그램인 벤티지에서 sRGB, 어도비 RGB, DCI P3 뭐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요, 모드별 색상 전형 및 색상 정확도의 값이 달라지는데 솔직히 DCI P3 프리셋이 색상 전형이라든지 색상 정확도에서 가장 좋은 측정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정도면 굳이 다른 프리셋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자, 최대 밝기는 SDR 기준 514.7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그렇죠, 딱히 깔 게 없습니다. OLED 패널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데 작업이라든지 영상 시청 등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영상 편집 및 사진 편집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언 테스트 결과입니다. 비디오 에디팅 성능에서 1378점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 별도의 외장 GPU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모델임에도 점수가 1만 점대가 나온 건 굉장히 좋은 성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PC마크 10의 테스트 결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마크 10은 여러 상황별 전반적인 PC의 작업 성능을 살펴보는 벤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결과는 에센셜 1213점, 프로덕티비티 12784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이 9284점, 게이밍이 5144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합계 점수가 6931점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이밍 부분에서 좀 점수가 낮게 나온 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게이밍 항목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높은 테스트 결과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3D마크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커의 경우는 5495점이 나왔습니다. 게임은 아예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풀 HD 대상도 그리고 옵션 타입을 좀 해서 최근 출시된 포르자 호라이즌 6를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30에서 40프레임대의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콘솔에서 30프레임 혹은 60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조작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봤을 때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면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캐주얼하게 들어갔을 때 뭐 롤이라든지 이런 쪽 게임은 즐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의 전반적인 성격을 감안해 보면 게임 쪽보다는 업무 및 학습용에 기반을 둔 휴대성이 강조된 모델이라고 다시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소음 수준을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 제품의 두께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음 상당히 조용해요. 그리고 발열도 고부하 테스트 기준에서 확인한 열화상 이미지를 지금 보고 계신데 제품의 열 관리 성능이 상당히 잘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LPDDR5를 탑재했기 때문에 메모리 업그레이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여분의 M.2 슬롯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용량을 증설하고 싶다면 기존에 탑재된 M.2 SSD를 이제 교체하는 방식으로만 용량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은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제품이 워낙 슬림형 그리고 경량형 모델이기 때문에 구조상 이 부분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32GB 용량의 메모리와 1TB 용량의 스토리지를 탑재했기 때문에 제품의 포지션을 또 감안해 본다면 부족함은 없는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경우 75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를 생각해 본다면 배터리 용량은 상당히 큰 편이죠. 직접 확인해 봤을 때 20시간 가까운 재생 시간을 기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모델 역시 데일리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성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한 장점을 가진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건 제가 테스트해 보면서 확인한 부분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레노버 노트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3S 기능이 이 모델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모드는 AI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활동에 맞춰서 필요한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에서는 카메라의 추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카페 같은 곳에서 사용할 때는 사생활 보호나 엿보기 방지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자, 스마트 쉐어는 노트북과 모바일 기기를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노트북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케어는 노트북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메이저급 제조사들 중에 일부의 경우 자사 제품에 자체 AI 엔진을 탑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레노버도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레노버 키라라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국어를 지원하게 되면 레노버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활용하시게 될 기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지 생성 및 실시간 대화 그리고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자를 서포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도 기존에는 없던 게 추가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한국어 부분이 또 지원되는 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노버가 잘하는 부분, 레노버 AS 관계된 얘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 AS에서 ADP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ADP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제품 손상도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증 기간에는 소비자가 잘못해서 발생된 문제도 책임을 져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기술 지원이라든지 콜센터 연결이 또 가능합니다. 여기에 상황에 따른 퀵 혹은 택배 배송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또 기사가 방문해서 처리해 주는 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AS 부분에서는 레노버만큼 적극적인 브랜드는 거의 보지 못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 겸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보죠. 일단 이 모델의 가격은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300만 원대입니다. 제품 가격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극강의 효율성 그리고 배터리 타임 여기에 학습 업무 영역에서의 이 충분한 성능을 또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 볼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모델 외에도 요가 울트라 및 피파 에디션 모델 등 다양하게 모델 라인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더보기란의 제품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모델이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 지금 구매를 할지 말지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막상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형만 선생님 고맙습니다.